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복지길만 걸으실 수 있도록 5분 안에 생생한 복지정보, 따끈따끈한 복지정보를 안내해드리는 이웃집 복길이입니다. 2025년의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변화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급 인상폭으로 인상하였고요. 두 번째로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자동차의 재산 기준 또한 완화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노인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중위소득이란 국민의 소득 기준으로 일렬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 그 값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를 포함해서 다양한 복지정책의 기준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중위소득의 기준은 2024년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약 57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상당 부분 6.42%가 인상되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609만원으로 기준이 올라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이 올랐기 때문에 생계급여 수령액 또한 많이 올랐는데요. 2024년 4인 가구 기준 약 183만원이던 생계급여 수령액은 2025년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약 19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더 많은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입니다. 먼저 여기서 부양의무자란 일촌 직계 혈족의 또는 그 배우자를 말하는데요. 수급 가구를 선정할 때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부양 능력이 있는 의무자가 있는 경우 수급 선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활동 능력이나 재산을 통해 의무자의 부양 가능 여부를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부양 의무자의 기준이 완화되어서 2024년에는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거나 기존 재산이 9억이 넘는 경우 부양 의무가 있다, 부양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였지만 2025년부터는 연소득이 1억이 넘는 경우, 기존 재산이 12억을 초과하는 경우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양의무자의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입니다. 아니, 수급 가구가 무슨 집도 어려운데 자동차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생계유지 또는 영유아를 비롯한 거동 불편자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자가용이 필요한 가구가 분명히 존재하였습니다. 이러한 차량 기준은 2024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배기량이 1600cc를 넘으면 안 됐고, 차량가액은 200만원을 넘으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정말 빠듯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2025년 이러한 기준이 올라가게 되면서 배기량은 2000cc를 넘지 않으면 되고 차량가액은 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구 소득이 150만원이 있던 가구에서 1999cc, 차량가액은 450만원짜리 차량을 가지고 있었다고 상정해 보았을 때 기준을 넘었기 때문에 차량가액 그대로 재산으로 잡히게 되면서 총 재산은 600만원이 되어 수급 자격에 탈락되거나 신청이 불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는 소득과 차량이 모두 동일하지만 기준에는 들어가기 때문에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고 차량가액의 4.17%인 19만원만 재산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총 재산은 169만원이 되어서 수급 자격을 유지하거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노인의 소득공제 완화입니다. 우리나라는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다양한 복지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노인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노인의 근로소득공제 기준은 기존 75세 이상에서 올해 기준으로 65세 이상으로 변경되면서 약 10년 가까이 앞당겨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시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약 68세 어르신이 월소득 100만원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 기준에는 미달되었기 때문에 기존 기본 근로소득 공제의 30%만 적용이 되어서 소득 인정액은 7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새롭게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은 65세를 넘어갔기 때문에 소득공제 완화 기준에 부합하게 되었고, 기준을 미초가 되어 20만원 선공제하고 30%를 추가 공제하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은 56만원으로 훨씬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득 인정액이 낮아졌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복지 혜택이 이용 가능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함께 알아본 핵심 변화 4가지입니다. 기준 중위 소득이 인상되었고, 부양 의무자 기준과 자동차 재산 기준, 그리고 노인에 대한 소득 공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잘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내가 어떤 복지 혜택 받으실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가까운 동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이 복지길만 걸으실 수 있도록 5분 안에 생생한 복지정보, 따끈따끈한 복지정보 안내해드리는 이웃집 복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